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이 아시안 전통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8일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BC 내각의 자유당 의원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에서 클락 수상은 2014년 아시아 전통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고 자신의 새해 바람과 BC주 경제가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차이나타운의 플로아트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2014년 가보년 설날 행사에는 중국계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많은 인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존얍 주의원과 리처드리 버나비 출신 주의원 등 중국계 정치인들은 물론 BC주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당의 유력 주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중국 전통의 사자 탈춤팀과 함께 등장한 클락 수상은 연단에 올라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행사장 내 청중들에게 아시안 전통 명절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클락 수상의 연설과 중국식의 설날 축하 인사가 진행되는 사이 카메라들은 이 모습을 담기에 경쟁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연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락 수상은 2014년 청말띠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자신이 올해 진행하는 일들이 매우 잘 이루어진다며 아시안식 행운과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클락 수상과 함께하는 가보년 설날 행사라는 타이틀로 BC 자유당의 중국계, 한국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치루어졌습니다. 한국계는 스티브 김 씨가 주최 측으로 참여해 진행했으며 BC 자유당은 집권당으로 클락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강한 경제와 안정된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로 주지사가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의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초 동해병기를 지지했던 주지사였다고 하는데요. 주미 일본 대사가 직접 주지사를 만난 후 변심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병기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미주 한인의 목소리 등 철저하게 한인 민간단체에 맡기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최초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상정된 버지니아에서 주지사가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28일 긴급 연락망을 통해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참모들을 통해 내일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 소위원회 9명의 하원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부결시키라며 직접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김 회장은 이 정보는 법안을 상정한 팀 휴거 하원위원회 참모장이 방금 전화로 전해온 내용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가 당장 내일 아침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전하며 우선 미주 한인들이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항의 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한인 사회의 동해병기에 찬성한다는 서한도 보낸 바 있어 맥컬리프 주지사의 돌연한 변심은 일본의 로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사사의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를 찾아가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측은 최근 취임한 맥컬리프 주지사에 대한 신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버지니아주 하원 의장실은 사사의 대사의 방문이 동해병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해병기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29일 열리는 하원 교육소위원회를 비롯해 대의원회와 본회의의 3단계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상원 법원과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짓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당초 분위기는 하원 역시 동해병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본이 대형 로펌을 통한 반대 로비를 본격 전개하면서 포섭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주지사까지 넘어가는 등 동해병기 법안은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민사회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사가 직접 나서 노골적인 로비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 등 민간 단체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보이지 않는 외교 타령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 심의는 29일 하원 교육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차 대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무효화됩니다.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한 주역이 다수당인 공화당의 팀 휴고 의원이지만 주지사가 노골적인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관문부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뒷짐지고 있는 사이 미주 한인들의 노력과 희망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법안 진행 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지 한국 총영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안의 처리가 매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직접 나설 경우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한인사회의 평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회는 28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한반도 동쪽의 해역을 동해로 기술한다는 상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는 한반도는 국토를 중심으로 동해와 서해가 위치하며 한민족 조상 전례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해당 결의안을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직접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에게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원의 결의안은 버지니아주가 진행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원의 결의안입니다. 따라서 동해 병기나 동해 단독 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이 결의안을 추진한 데이비드 셰이퍼 주상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 단독으로 표기하는 사안에 대해 조지아주 상원은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은 일본해가 아닌 동해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설득력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지아주 상원은 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 이 같은 결의안 통과에는 김희범 주 애틀랜타 총영사의 역할과 애틀랜타 한인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희범 총영사가 조지아주 상원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과의 마쿠 협상을 통해 결의안 상정에 추진력을 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분명히 다르지만 일본 정부의 계속된 로비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에 비해 현지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당국자가 힘을 합할 경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조지아주 상원 동해표기 결의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금융권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 국경 출입 시 입수된 개인정보를 연방의 다른 부서들과 공유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이 모아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걱정은 커집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국경수비대가 캐나다, 미국 간 국경 출입자 신상 정보 교환 프로그램으로 입수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방 부서들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제3국가 국민, 영주권자, 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여름부터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입국심사 대상 서류의 종류와 번호, 입국심사사무소의 코드와 입국 날짜 및 시간, 심사 대상 서류 발급 국가명 등입니다. 연방 국경수비대는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실시를 입국자뿐만 아니라 출국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중한 규정에 따라서만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국경수비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의료보험, 세금 보고 등에 관한 인허가 문제와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사적 행동 정보의 열람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사생활 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리차드 커랜드 이민정책 분석가는 이건 마치 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다며 개인이 언제 어디를 가든 정부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민, 시민권, 의료보험, 세금 적용 등에 관한 개인의 국내 거주 일자를 산출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규민들은 캐나다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사 사이트가 비교 조사한 결과 밴쿠버나 토론토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물가가 서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비싼 순위에서 토론토는 33위, 서울은 37위, 밴쿠버는 41위였습니다. 물가조사 사이트 엑스패티스탄닷컴은 28일 물가 순위를 매겨 가장 비싼 도시 순위를 밝혔습니다. 엑스패티스탄닷컴은 세계 1617개의 도시의 패스트푸드 가격, 숙박비 등 5190개의 품목 물가를 비교한 결과 런던이 노르웨이 오슬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던 오슬로는 2위로 밀려났으며 그 뒤를 스위스의 제네바, 취리, 미국의 뉴욕, 스위스 로잔, 싱가포르, 프랑스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덴마크 코펜하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홍콩, 호주 브리즈번, 네덜란드 헤이그,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호놀룰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멜버른, 일본 도쿄, 미국 워싱턴 DC가 11위에서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은 37위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의 토론토는 33위, 밴쿠버는 41위입니다. 캘거리가 밴쿠버에 이어 42위를 차지했으며 에드먼튼은 75위, 빅토리아가 76위, 헬리팩스가 78위였습니다. 수도 오타와는 84위, 위니펙은 102위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이 캐나다 대표 도시들에 비해 물가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캐나다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다는 속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의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구매 품목의 가격보다는 서비스가 포함된 3차 산업의 팀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류와 담배 등 일부 품목에서 세금의 비율이 높아 가격이 높은 것도 물가가 비싸다고 여겨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마켓에서 수입 비용이 추가된 한국 상품을 구매할 때도 물건값이 비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높은 자동차 가스 가격이나 거의 모든 가정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결코 캐나다보다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현지 식품이나 상품을 구매하고 식당이나 택시 등 팁을 내야 하는 서비스업을 이용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와 가치의 하락으로 생활용품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지출에 대한 알뜰 비교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주요 서방국 중 가장 먼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자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야권과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옹호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베어드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 유치장에 억류되어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C 검시청은 지난해 12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조사 중이던 4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시청의 바프 멜린토 씨는 국경수비대에 유치되어 있던 한 여성의 건강이 악화되어 12월 20일 아침에 밴쿠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후인 28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여성은 캐나다 국경수비대의 감시하에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인 19일
국경수비대 전용 유치장으로 옮겨진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검시청과 리치몬드 RCMP가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경수비대가 이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인권을 다루는 독립적 정보기관인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소셜미디어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이 개인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어 현행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개인정보의 과잉 수집을 방지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신보안국이 다른 정보기관과 협력해 정보 수집에 나서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매년 활동 내역과 평가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사생활 정보 수집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수집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당한 사용과 악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보안정보국과 감청 및 데이터 정보 활동을 전담하는 CSEC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내 병원 진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공격적인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C 간호사연합회 프레이저 밸리 지부는 에버치포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폭력적이나 공격적인 상황들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린다 파이프 대변인은 환자들의 간호사들에 대한 화풀이는 특히 응급실과 정신과 병동, 그리고 거주간호 프로그램 중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바로 환자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프 대변인은 정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침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좌절감과 불만이 간호사들을 향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이저 간호사연합은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대비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만 업무가 바빠 참여하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에 예정된 대중교통 주민투표를 두고 시장들과 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은 주민투표는 지자체 시장이 이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관련 논의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주민투표는 시장들이 이끌어야 할 사안이라는 토드 스톤 교통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대중교통 문제 관련 주민투표는 캐나다 타 지역에서도 한 번도 수월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고 전제한 후 각 지역 주민들의 서로 다른 입장이 얽혀 있어 중요한 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주민투표가 연기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주민투표는 11월의 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락 수상의 발언에 대해 다이앤 와츠 서리 시장은 클락 수상이 이 문제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와 일정이 겹치면 주민들이 대중교통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BC주 교사연합과 주정부 교육부가 공립교사 재계약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월 중에도 몇 번의 협상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임금 인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아이컷 교사연합 회장은 이전과는 달리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재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의 임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가을부터 진행된 교사연합과 주정부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BC주 대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주정부 교육부가 학급 인원을 결정할 수 있는 교사들의 권한을 빼앗은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주정부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교사연합 측에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치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캐나다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출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선수들은 러시아에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올림픽 안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선수단 이외에도 관계자들도 안전에 관련해 우려와 염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팀 스티븐슨 시의원은 캐나다에서 동성 연애자임을 공개하고도 선거에서 승리한 첫 정치인으로 러시아의 동성연애 반대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레고 로버튼슨 시장을 대신해 소치로 향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소치 올림픽의 안전에 대해 출국이 가까워오니 조금씩 신경이 쓰인다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심하라고 말하니 스스로 내가 위험한 곳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당국의 안전 감시 시스템이 훌륭하기를 바라며 아무에게도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선수단의 주치의를 맡은 뉴웨스트민스터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인 밥 맥코맥 씨는 소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경찰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나라라며 많은 위협이 감지되었지만 별다른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인 최장민 대령이 지난 24일 오타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제임스 휘트함 기념관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양국 전쟁기념관 교류 활성화 및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장민 대령은 전 세계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비 사진첩,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한국전쟁기념관을 소개하는 책자를 전달하며 전쟁기념관 내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휘트함 기념관장은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 한국전을 기리는 기념비가 많다며 이런 장소들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양국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